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빅퀘스천 시리즈 3인의 진행자 중 한 명인 이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돈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돈의 역설적인 속성으로 인해 돈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없지만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합적 관점입니다. 돈은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인 삶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철학, 진화론,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여러 고등 종교에서는 청빈을 강조하면서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데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 가진 자의 갑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돈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평등의 관점입니다. 돈 중심의 금융경제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상위 5인의 부자가 보유한 재산이 세계 인구 하위 절반인 35억 명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돈에 의한 인간 소외와 존엄성 훼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돈이 모두를 위한 번영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면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금융자본의 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공동선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사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강조했던 것으로서 돈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결국 개개인이 물질주의 세계관과 탈물질주의 세계관 중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과학적 물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단지 이들이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생각, 느낌 등 마음과 의식의 작용은 단지 신경세포들 간 상호작용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 분리된 상태에 있으면서 타인을 적자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경쟁자로 간주할 뿐입니다. 그러면 에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돈이 중심을 차지한 가운데 인간은 변방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탈물질주의 세계관에 공감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탈물질주의 세계관에 의하면 물질과 에너지 못지않게 인간의 의식, 나아가 보편적으로 의식 자체는 물질과 에너지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육체의 소멸일 뿐 모든 것이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이러한 패러다임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류를 위해 그리고 돈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탈물질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 즉 내러티브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핵심은 우리 모두 더 이상 에고의 껍질에 갇혀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에고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에고를 넘어선 그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 즉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용어에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주적 정교라는 에세이에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영성을 말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의식 수준의 상승 내지 의식의 확장을 통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돈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돈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 반면 의식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돈과 영성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삶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백합니다.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에고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한 후 돈을 대면하는 것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에 걸친 돈에 관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영환 교수님께서 돈과 영성에 대해서 3번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생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미덕인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에 속하죠. 앞으로는 인간 존엄성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책임을 지키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돈 버는 과정에 연관되는 이런 세계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책임성 있는 삶을 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지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그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돈을 대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외형적인 모든 행동이나 모습은 결국은 내면의 의식의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강의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결국의 문제는 세계관이다. 그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영원히 돈에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창한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간 단계로 돈은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게 온전하게 내가 노력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결과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능력주의. 너는 능력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식의 능력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도 그 사람은 돈 자체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돈에 대한 의식의 상승과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발은 보다 나은, 보다 계몽된 능력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놀란 것은 미국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 돈 개념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봉사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봉사활동에 필요한 돈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은 된다는 그런 그 가정 분위기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다. 그렇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 착하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하시지만은 돈 버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서 좋은 직장 갖고 돈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봉사활동까지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쓰이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돈에 대한 그 일반인의 의식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돈은 자기가 혼자 쓰기 위해서 번다기보다 내가 돈이 나한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육 문제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돈에 관한 교육 문제는 결국은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학교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사회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또는 뭐 유대인 민족이든 말이죠. 다들 일정 부분의 소득을 항상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아주 그것이 어려운 상태죠. 일부 제도권 종교 있는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게 일상화되기는 어려운 풍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돈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번 돈은 온전히 내 몫은 아니고 이 수많은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결과라는 의식만 있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거라는 집착은 생기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은 저는 정말 필요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결국은 네가 잘 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길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움켜진 걸 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개인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왜냐하면 돈을 잘 쓰면 그만큼 사회적인 공익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공동선 모두를 위한 가치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인식이 또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학생의 경우인데도 부자 집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 풍토가 계속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풍토에서 자란 경우에 어린 학생 경우에도 또 기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죠.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